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3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6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개유월, 갑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봐야 할 명식은 갑목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갑목이라고 하는 일간, 갑목이라고 하는 일주의 습성을 타고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유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사주 8글자 중에서 주인이 되는 것,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일간, 즉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간이 어느 배경, 어느 환경,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지, 즉 월지가 어떤 것인지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을 대비를 해서 나머지 6글자를 가지고 사주의 배합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주 8글자가 모두 짜여지게 되면 그 사주라고 하는 씨앗이 저는 사주를 표현할 때 종자, 즉 씨앗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대운, 어느 대운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씨앗이 잘 발화가 되고 꽃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종자는, 어떤 씨앗은 대운이 잘못 진행하게 되면은 씨앗이 예를 들어서 민들레 홀씨 같은 것도 똑같은 모체에서 떨어져 나가지만은 어떠한 민들레 홀씨는 양지 바른 곳, 그 다음에 물기가 잘 있어서 촉촉한 데 떨어지게 되면 그 민들레는 어떻게 돼요? 다시 번창해서 더 많은 민들레 홀씨를 만들 수 있겠지만은 어떤 홀씨 같은 경우는 잘못 날리게 되면 바위 틈이라든가 아니면 바싹 마른 그런 곳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햇빛이 들지 않고 눅눅한 곳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 민들레올씨는 발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능습중이라고 해서 썩어버리거나 메마른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씨앗은 발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는 것이어서 사주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민들레홀씨 여러 가지 씨앗 종자 같은 것이고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좋게 가느냐, 나쁘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잘 클 수 있는지 아니면 잘못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 사주의 주인공이 이제 좋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를 누릴 수 있는지 아니면 좀 힘들고 거칠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사주를 볼 때 항상 이 두 글자를 먼저 보시고 나머지 글자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갑목이라고 하는 것, 일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갑목일간이라고 하죠. 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일간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일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주의 지지를 일지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을 다시 일주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도 씁니다. 일주, 주인 주자잖아요. 일의 주인이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 일간, 일주라고도 표현하고, 제가 가끔 실수로 한자를 입력하는 것이 일주라고 하는 이 일주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일주는 뭐예요? 일주, 연주, 월주, 일주 할 때 이 일주는 일의 천간 지지를 모두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자, 똑같은 일주라 하더라도 이 일주는 일주의 천간 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 일주는 그야말로 일주, 천간지지를 모두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좀 같은 일주라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목이 여기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자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우리나라는 배 하면 먹는 배, 타는 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사람 인체의 배, 여러 가지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데, 한자는 그것이 딱 한자 자체에서 다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점일 수는 있어요. 딱 글자 자체에서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게 한자 자체에서 다 뉘앙스가 다르니까.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먹는 배도 있고요, 타는 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인체에 대해 복부라고 하죠.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이 한글로 쓸 때는 다 배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어떤 배인지를 캐치를 해야 되지만, 한자는 뭐예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한자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그런 면에서는 좀 약간 섬세한 면도 있다.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글만 가지고는 명리를 볼 수가 없겠고요. 어떤 분들 같으면 이거를 갖다가 다 한자로 쓰지 않고 이렇게 한글로 표시해서 이렇게 물론 앱 자체에도 그렇게 표시된 앱이 있어요. 근데 명리를 이제 하는 사람들은 한글로 쓰면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잘 이상하죠. 한자로 되어 있어야지만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림과 같은 거거든요. 그림.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쓰는 것은 물론 이제 그것에 이제 익숙해진 사람 그게 다 보기에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명리를 이제 좀 오래 한 사람들은 한자로 표현한 것보다는 한글로 표현한 것이 더 좀 보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자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그림 같은 거예요. 감목 나무의 어떤 그림 같은 거 표현하는 거고, 유라고 하는 것은 저걸 보는 순간 많이 본 사람들은 이거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이렇게 이렇게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상이 떠오르는데, 이걸 갖다가 한글로 이렇게 딱 써놓으면 저게 그죠? 참 애매한 그런 글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명리라고 하는 것은 한자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명리 용어 같은 경우 한자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많은 용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한자를 많이 익히는 것도 좀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얼굴도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부러 제가 이 우리나라 한글 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MS 워드도 있지만 제일 우리나라 워드가 좋은 게 뭐냐면 한자 표현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제가 많이 익숙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해서 제가 주로 이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가 또 그러한 제가 좀 한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표현하기가 좀 편해서 그런 것이고, 다른 강의, 이 강의가 아닌 다른 강의 같은 경우는 아마 파워포인트, PPT를 이용해서 아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막 일일이 써가면서 하는 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얘기가 또 따로 또 다시 3,000%로 빠졌는데 다시 정리를 하고요.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으로 일단 구분을 해보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 목화 토금수로 나누게 되면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다. 대림목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간목이 꼭 대림목이다가 아니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라든가 어떤 성향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비유하기 좋은 것이 바로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향천성을 가지고 있는, 향천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향할 향자, 하늘 천자, 하늘을 향해서 위로 쭉쭉쭉쭉 뻗어가는 그러한 곧은 나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예요? 소나무라든가 은행나무 같은 것도 있겠고요. 전나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나무는 편백나무 같은 것도 괜찮죠. 그래서 편백나무 같은 걸로 이제 뭐 베개 같은 거 하면 또 향도 좋고 해서 개인적으로 편백나무 같은 것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이런 나무들은 어떻게 성향이 물론 이제 옆으로 휘는 나무들도 있지만 원래 이러한 간목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휘는 나무가 아니고요. 위로 곧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옆으로 타고 넘어가고 옆으로 기어가고 이런 나무는 간목의 성향보다는 을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을목,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회목이라고도 하고요. 양류목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처럼 싱싱 쉬면서 약간 부드러우면서 갈대 같은 그러한 나무,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을 대개 을목, 즉 회목이라든가 양류목 등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것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같은 목 있다라고 하더라도 양목과 을목 다르듯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비유를 줄 때는 이솝우화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읽어보셨겠죠. 이솝우화. 뭐 애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인 것 같지만 이솝우화 안에는 굉장히 좀 참된 어떤 지식이라든가 진리 같은 것을 되게 빗대어서 설명해 놓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어른들이 보더라도 크게 손상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솝우화 중에 제가 가끔 그 비유를 하는 게 뭐냐면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그런 우화가 있어요. 그래서 참나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감목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을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싸운다. 참나무가 어떻게 돼요? 위로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굉장히 큰 나무에 해당이 되고, 갈대는 어떻게 됩니까? 얇실 해가지고 바람 불면 휘영청 그 휘잖아요. 그래서 감목이 갈대를 보고 뭐라 하죠? 너는 뭐 이렇게 약하고 어쩌고 뭐 강하지도 못하고 어쩌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큰 태풍이 불었을 때, 강풍이 불었을 때 참나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버티다 강하고 고지식한 게 이 감목이거든요. 그래서 버티다 어떻게 돼요? 감목은 휘어져서 부러지잖아요. 요번에 태풍 불었을 때 저도 저번에 태풍 불었을 때 바람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저쪽 어느 지역은 은행나무가 국가에서 보존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다 부러졌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참나무 갈대에서 참나무 같은 것이고,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가장 강직하고 곱고 위로 쭉쭉 뻗어가면서 그러한 어떤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그 감목 같은 것, 버틸 것 같은 그러한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지만은 너무 감목이 버티기 힘든 어떤 시련이 오게 되면 감목은 그같이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갈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참나무와는 달라서 강풍이 불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시류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 것이 또 갈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감목일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참나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겠고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대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이 오히려 감목일간에 비하면 약하고 좀 연약하고 부드러울 것 같지만 오히려 생활이라든가 환경에 적응하고 어떤 추진력이라든가 돌파력, 유연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목에 비해서 을목이 또 월등하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얘기가 자꾸 쓸데없는 쪽으로 길어지긴 한데, 그래서 감목일간이라고 하는 것, 요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감목이 이제 성장도 하고, 때로는 추동절에 가면 이제 동면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춘하절 같은 경우는 춘하절 하면 뭐 어려울 것 같지만 봄 춘자에다 여름 하자, 봄 여름 같은 경우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나무예요. 성장하는 나무에서 이때는 생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목,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봄에 꽃을 감목 큰 나무도 싹을 틔우게 되고요. 성장하게 되면 꽃을 피우게 되고 더 성장, 여름이 지나면서 열매도 맺게 되고, 그래서 춘하절의 감목 같은 경우는 생목이기 때문에 물과 함께 햇볕이 적절하게 있어 주어야지만 살아있는 나무로서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추동절은 가을과 겨울을 뜻하죠. 추동절은 일단 한 해로 놓고 봤을 때 감목이 봄, 여름에는 성장을 하지만은 가을, 겨울에는 한 해 동안, 즉 춘하절에 성장했던 것을 가을, 겨울이 되면 이제 겉으로 펼쳐놨던 것을 이제 거두어 들이게 되고요. 겨울이 되면 동면하게 되죠. 그래서 가을, 겨울에 나무는 생목으로 보지 않고 이때는 성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두 글자, 생목, 성목, 말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생목은 살아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라서 큰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1년이라고 하는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추나는 성장하는 생목으로 보는 거고요. 가을, 겨울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가을, 겨울에 추울 때 나무는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 이치가 되겠고요. 가을이 되면 봄, 여름에 펼쳐놨던 이파리들이 모두 낙엽이 돼서 떨어지게 되고요. 열매라고 하는 것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에는 농부들이 사과도 따야 되고요. 배도 따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실을 이제 따야 되고, 겨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나무는 이제 다음 봄, 여름에 어떤 또 한 생을 위해서 좀 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이라든가 겨울 같은 때는 나무가 가지가 불필요하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시켜주죠. 전지한다고 하죠. 전지.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 같은 데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줘야 되는 것이고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나무가 10년도 살고 20년도 살고 30년도 살고 40년, 50년, 뭐 100년, 뭐 1000년도 사는 그런 나무도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나무가 이제 초년, 추나에 비유를 할 때는 좀 성장한 나무가 되는데, 일단 성목 큰 한 2, 30년 내지는 뭐 수백 년 자라게 되면 나무가 이제 다 자란 성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 밑둥을 바싹 잘라가지고 작벌한다고 합니다. 작벌 해가지고 이때는 뭐예요? 동양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춘하의 목이라든가 다자란 성목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물을 주고 해서 키울 필요는 없겠고요. 이런 나무 같은 경우는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양지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꽃을 피우는 목적이 아니라 간목은 다자란 성목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동양지목 쓰는 그런 목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는 을목, 은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동양지목을 쓰는 그런 목적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개월 중에서 금이 가장 왕한 금왕절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목 입장에서 신월 내지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한 계절이고요. 특히나 간목 입장에서 신월, 유월은 뭐가 왕하죠? 관살이 왕한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관살, 신월은 칠살이 왕한, 칠살 편관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유금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관살이 왕하다,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즉 관살이 왕하면 왕할수록 일간 자체는 많이 약해지겠죠. 왜냐하면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극하는 그러한 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로 나는 약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상으로 여기가 태지에 해당이 돼서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보게 되면 여기는 제왕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는 매우 약한데, 금 자체는 매우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되죠. 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추, 동절, 가을, 겨울에는 동양지목으로서, 즉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동양지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가을, 겨울에는 굳이 을목하고 간목하고 다르죠. 을목은 또 간목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일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을목은 아니에요. 을목은 꽃을 피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키워야 되는, 성장을 시켜야 되는 그런 용도가 있겠지만, 가을은 가을이 아니죠. 간목은 추동절에는 다자란 나무기 때문에 더 이상 생장을 할 필요는 없겠고, 경금으로서 작벌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간목이 6월에 태어나고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땐 경금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일간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동양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들보라든가 큰 기둥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 간목일간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큰 기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금으로 작벌해봤자 부직갱이라든가 화목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신월 6월에 태어날 때 동양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간목일간 자체가 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목일간이 신유월이 태어났을 땐 일간 자체가 좀 왕한 것을 좋아해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아니면 묘목이라든가 아니면 진토라든가 미토라든가 해수 같은데 반드시 통근하는 함이 필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간목이 인묘를 보게 되면 가장 크게 인은 녹이 되고 묘는 양이 되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인묘에 통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가 작벌을 해서 동양지목으로 쓰는 것이고요. 진토, 미토, 해수는 인묘목에 비하면
통근할 수 있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그렇게 왕하지 않다,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6월, 간목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 일간이 어느 정도 왕해야지만 칠살 경금을 감당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관인 정화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일간 자체가 왕하면 왕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의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 이런 말을 쓰죠. 왕살고 유재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몸신자에다 왕할 왕자죠. 이거는 일간이 왕하다는 뜻이에요.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유재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유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유자에다 제할 자체죠. 제함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요. 제함이 있다.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살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살고라고 하는 것은 높을 고자에 그 다음에 죽일 살자죠.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을 뜻하는 것이고요. 높을 고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칠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왕하다. 자, 신왕이면 일간도 왕한 것이고요. 살고면 칠살도 왕한 것이죠. 그러면 신왕살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재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식상으로 왕한 살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통제. 여기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서 신왕살고 유재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라기보다는 상관을 뜻합니다. 상관. 그래서 정화가 있어야지만 칠살 경금을 단련해서 그 경금 가지고 간목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왕살고 유재면 출장입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출장입상. 이런 말들도 그냥 하나씩 외워두시면 출장입상이 되겠죠. 그죠? 이런 말들도 하나씩 외워놓게 되면 나중에 사주를 볼 때, 이게 신왕살고 유재에 해당되는 사주구나,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용어를 쓰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용어를 안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어떤 사주를 봤을 때, 이거는 제다 신약 사주구나, 이거는 신왕살고 유재 사주구나, 아니면 식상제살, 식신제살, 상관제살 사주구나, 제자약살 사주구나, 이런 격들을 딱 보게 되면 사주를 한눈에 크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뭐예요? 사주를 보는 안목을 내가 어느 정도 빨리 캐치를 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용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명리 용어라고 하는 것이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는 필수적으로 같이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왕살고 유재면 출장 입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일간이 왕하고 살도 왕한데 제함이 있다라고 하면 출장, 나가서는 명장수가 되는 것이고요. 들어와서는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예와 부귀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주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묘, 진미, 해수 이런 정도의 통근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갑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정화 같은 것이 있고 이정자가 아니죠. 정화 같은 것이 이렇게 해놔야겠네요. 있고,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것이 다시 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일간도 인의 뿌리를, 이거 천간으로 시간이 정의되면 아마 이거 정묘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일간이 너무 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 원래적으로도 간목이 태지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인묘에 뿌리를 둔다고 해서 극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6월에 경금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것과 경금 칠살이 왕한 것이 비등비등하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금이 더 왕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천간으로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 연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경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금이 더 왕한 것을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정화가 금을 단련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신왕살고 유지하는 것이죠. 신왕 일간도 왕하고 칠살도 이렇게 왕하게 되고, 유재 정화가 있어서 경금을 절제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게 되면 그야말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를 배합하는 그러한 법에 해당이 되겠죠. 사주가 이렇게만 짜여졌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주가 꼭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없고 두 개가 필요한데 두 개가 다 있으면 좋겠죠. 근데 두 개가 필요한데 두 개가 없고 근데 있긴 있는데 지장간에 있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주마다 등급이 또 좋은 상상지명이 있을 수 있겠고요. 중중지명, 중등지명 내지는 중하지명, 뭐 그 다음에 하천지명 막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사주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부기빈천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어떤 사주는 부기하고 어떤 사주는 빈천해서 부기한 사주는 좋은 사주고 빈천한 사주는 나쁜 사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지만은 원칙적으로 좋고 나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래도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면 이제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사주도 보고 자기 사주 봤는데 저한테 이제 사주 의뢰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입이 코에 걸리는, 이제 입이 귀에 이렇게 걸리는데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이제 절망하고 언제 좋아집니까? 그럼 저는 언제 돈을 버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은 드리지만 저도 뭐 사주를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사주를 보면 좋겠지만은 좀 힘든 사주들이 많아요. 자, 사주를 볼 때는 되게 좋아서 사주를 보는 사람들보다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주를 많이 보잖아요. 뭐라도 찌푸라기라도 하나 잡을 요량으로, 잡을 심정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또 이게 좀 지금은 어려워도 좀 1년, 2년 내지는 최소한 5년 이후에 앞으로 좋은 운이 이제 한 2, 30년 있으면 진짜 저도 사주 이렇게 설명해 주기가 좋은데 많이 어려운 사주들도 제가 좀 많이 보고요. 특히나 이제 건강 안 좋으신 분들 또 아기가 막 몸이 안 좋아서 이게 한 사주 볼 때는 진짜 저는 상담하고도 마음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간목 6월에 됐을 때는 이런 정도 한번 잘 살피시면 되겠고, 자, 명식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어난 명식 간목 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일간과 원령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일간과 원령을 가지고 격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주를 격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목이 음금을 본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금이 나를 극하기 때문에 월지는 이거는 관성에 해당이 되죠. 근데 양목이 음관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정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격으로 놓고 보면 정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정관격이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일간 자체 간목은 6월의 태지에 해당이 돼서 일간 자체는 약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은 원령을 득해 있기 때문에 왕합돼서 이거는 뭐예요?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 명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 관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일간이 약한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일간인 간목의 특성상 신월 6월 추동절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좀 원령은 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타간지로 비견겁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일간 자체가 좀 세력이 있어야지만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목이 신월 6월 금왕절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은 일간이 왕하고 그런 연후에 정화라고 하는 상관, 그 다음에 칠살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경금을 보게 되면 사주의 국세가 짜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의 명식을 한번 보게 되면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가 있어서 갑술일주가 되죠. 요거는 원령하고 일지를 보게 되면 유술이 있으니까 뭐 이건 준방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 자체가 관살이 더 왕해지게 되는데 이와 같으면 정관이라 하더라도 칠살과 같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유중에 있는 경금을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어차피 일간 자체가
6월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관살이 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 자체에 뿌리가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입니다.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해수를 보게 되면 간목은 해수에서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장생 포태법상 장생처라고 하죠. 그래서 해중에 있는 임수는 간목을 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통근을 하게 됩니다. 자, 통근과 어떻게 돼요? 상생은 다르다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똑같이 해수 자수가 있다라고 해도 자수라고 하는 것이고 있고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똑같은 수에 해당이 되죠. 간목 입장에서 자수는 이거는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 입장에서 해수는 편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거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이 편인이고 이거를 정인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체음용량 내지는 체양용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제 유튜브 강의에다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시면 왜 이 간목이 양이고 자수도 양이잖아요. 자수, 양, 축음 해가지고 양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편인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데 그거는 틀립니다. 이게 음이고 얘는 양이기 때문에 얘가 정인이다. 이것도 틀려요. 왜냐하면 자중에 있는 개수가 본기고요. 해중에 있는 임수가 본기이기 때문에 임수는 양이 되는 것이고 자중 개수는 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기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명리학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그 강의 중에 체음용량, 체양용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수해수뿐만 아니라 오와 사와도 똑같은 이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꼭 강의를 한번 살펴서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자수는 순수한 개수란 말이죠. 그래서 자중에 있는 개수가 간목을 생할 수는 있지만 이건 상생이죠. 근데 간목이 자에 통근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중에 있는 임수는 간목을 생하죠. 같은 인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간목은 해수라고 하는 곳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생처에 해당이 되고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생과 통근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해수지만 자수는 상생을 하지만은 통근할 수 없다.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근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좋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일단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간목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월간의 개수라고 하는 것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신약관왕의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관인상생하는 그런 사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관인상생되는데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토가 요 개수를 파합니다. 정인을 파하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6월 같은 경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을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금을 써야 되는데 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용신으로 써야 될 금 내지는 희신으로 써야 될 금의 기운을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오히려 용신 내지는 희신의 기운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내지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시켜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가 없는 상황에서 개수를 보게 되면 얘를 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화가 용신인 경우에는 용신을 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간으로 임수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주 국사에 따라서 간목이 6월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금에 해당이 됐을 때는 이때는 상일중신경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화를 보기보다는 수를 봐서 살인상생하는 것이 더 낫겠지만은 금과 화를 같이 써야 되는 입장에서 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생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간목이 뿌리를 얻었고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토가 제하고 있겠죠. 자, 생시는 그러면 어떻게 짜여지는 것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간목 일간한테 좋은 생시가 될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자수를 보는 것이고요. 시간에서는 간목을 보는 것입니다. 물론 간목 일간이 6월에 약하기 때문에 비견겁제를 보는 것은 특히 비견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비견은
내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화라든가 금을 취용했을 때는 수가 왕해지는 것은 썩 좋지는 않다. 단 자수가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이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수 자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는 기후가 어떻게 돼요? 한량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차갑고 서늘하기 때문에 다시 수가 많아지는 것은 뭐예요? 사주 자체가 매우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라든가 화가 있어서 조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중 정화 가지고 금을 다스리거나 술중 정화 가지고 조우하는 데에서는 공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약간 조금 편고해지게 되고 많이 한습해지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간목이 아니라 을축시가 되면 을목이 투출하는데, 제가 간목일간이 약할 때 간목,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하는 것은 도움을 받지만 을목 겁재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을목 자체가 일간이었을 때, 약했을 때 간목을 보게 되면 이때는 등락개갑이라고 하죠. 등락개갑이라고 하는데, 일간 자체, 일주 자체가 간목이었을 때 을목을 보게 되면 이것을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등락개갑이 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간목 일간은 약했을 때 을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간목이 나를 칭칭 감고 있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는 을목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간목 일간이 왕해도 마찬가지예요. 을목은 결코 간목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참나무라든가 산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칡넝쿨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들이 참 이렇게 곧게 자라는 나무들이 칡넝쿨로 인해서 산이 다 황폐화된다 그러죠. 그래서 산에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뿌리 같은 걸 다 캐내야 한다 그러잖아요. 칡을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좀 유용한 나무들이 칡넝쿨에 타고 올라가게 되면 나무가 다 고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을목이 일간이었을 때, 약했을 때는 등락개갑, 간목을 보면 등락개갑이 되지만은 간목 일간이었을 때, 일간이 간목이었을 때는 절대 등락개갑을 논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물론 묘술합이 돼서 6월에 어떻게 됩니까? 한량한 어떤 기후를 갖다가 조우할 수도 있겠고, 간목이 묘를 보게 되면, 물론 묘술 앞에서 화로 다 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목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에 통근할 수 있겠고 해에도 통근할 수 있으나, 그러면 간목 일간이 세력을 얻게 되니까, 그래도 6월에 약한 간목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으니까 좀 그래도 큰 나무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까지 있게 되니까 상관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경금까지 하나 좀 있어줬으면은 사주국세가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유금이 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선생님, 유에는 지장간으로서 경금이 있고요, 신금이 있으니까 요 경금 가지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 중에 있는 경금, 제가 뭐라 했어요? 불용한다, 용신으로 취용하지도 않고요, 저는 격으로도 잡지 않는다. 오로지 유금은 신금만 있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유 중에 있는 경금 가지고 간목을 작벌할 수 없다. 즉 유금은 신금을 쓸 수 있는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신월에 신중 경금 쓰는 것과는 차이가 다르서, 간목 신월 들었을 때는 특별히 경금이 없다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경금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경금이 다시 있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근데 유월에는 지금 이 6월 같은 경우에는 유 중에는 신금만 있기 때문에 다시 경금이 천간으로 투출하든 지지로 다시 신금이 있든 금이 다시 있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신월하고 유월의 차이인 것이에요. 그래서 간목이 똑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과 유월이 그렇게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죠. 무진으로 없죠. 무진이 된다라고 하면 간목이 해에 뿌리를 두겠고요. 진해도 뿌리를 둘 수는 있겠지만, 일시로 진술 어떻게 돼요? 충이 되죠. 진술충. 그러면 토충은 붕충이기 때문에 토충은 붕충이다라고요. 같은 오행길이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충은 금목충 수화충이에요. 수화가 충하고 금목이 충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깨지게 되어 있지만 붕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끼리 충하는 것이죠. 같은 오행끼리 토끼리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하면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천수에 이르기를 뭐예요? 간목은 금왕절에 태어났을 때는 추불용토라고 했어요. 추불용토. 왜냐하면 간목 자체가 신월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절퇴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매우 약한 중에 금, 관살은 왕하죠. 근데 여기서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을 생조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재성이 금을 생하고 그 금이 나를 극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간목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재살이 왕해져서 일간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런 경우에는 재살이 재성하고 관살, 이걸 뭐 관성이라고 하죠. 정관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거는 해수에 간신히 뿌리를 두는데 이렇게 토가 많아지게 되면 왕토가 수를 다 파극하게 되고, 기토가 얘를 파극하게 되면 뭐예요? 간목이 온데간데 없이 뿌리 둘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한 간목이 재성, 관성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추불용토라고 하는 단어도 꼭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가을에는 토를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로 묘목에 뿌리를 두고 상관이라든가 식신이 있어 주어야지만 신유월에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국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